그래서 저는 다른 한국 드라마들보다 일본 드라마, 영화를 진짜 많이 봤거든요. 이게 뭐 누가 잘 만드느냐 그런 문제는 아니고 여러모로 기빨려 인간이란 말이에요. 제가 아는 배우나 내가 좀 잘 아는 문화나 이런 것보다 약간 우리나라랑 비슷하면서도 뭔가 좀 다른 느낌? 그리고 조금 저자극의 컨텐츠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본 영화랑 드라마를 꽤 많이 본 편인데 이제 여름이 이제 정말 왔잖아요. 지금도 너무 더운데 그래서 수박카츠를 먹으면서 처음 일본 영화랑 드라마를 접하는 분들에게 정말 꼭 추천하는 이 시즌에 보기 좋은 작품들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을게요. 이거지. 이게 여름이지. 그래서 원래 제 옷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나중에 또 이제 바로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100만 앵걸 스즈코. 그걸 이제 따라 해보려고 했는데 좀 안 되더라고요. 그 무드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그냥 이런 시장 가서 친구들이랑 오정템으로 산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이 100만 앵걸 스즈코라는 작품은 정말 제가 5번 이상 본 영화인데요. 그 유명한 아오이 유 리즈 시절이 담겨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진짜 정확해요. 100만 엔을 모으면은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스즈코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됐나 하면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뭐 취직을 한 게 아니라 어떤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같이 그런 알바를 하고 있는 친구가 독립할 생각 없냐? 나도 이번에 좀 자취를 해볼 생각인데 같이 해볼래? 이렇게 한 거예요. 월세가 좀 비싸니까. 둘이서 막 이렇게 신나게 집을 돌아보고 계약을 드디어 했어요. 계약을 이미 한 상태에서 둘이서 카페에서 이제 음료를 마시고 있는데 그 친구가 남자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전화를 막 하면서 막 우리 계약했어. 이제 3명이서 뭐 살겠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꺼낸 거예요. 2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까지 3명이서 살게 된 거예요. 이거부터가 일단 붐딱. 완전 붐딱. 저였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너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런 얘기 안 했잖아. 나 이거 못해. 너네끼리 해. 이러면서 그냥 얘기했을 것 같은데 이게 친구랑 사는 것도 어려운데 친구의 남자친구까지 같이 사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오케이 이러면서 이게 맞나? 라는 표정을 지어요. 스즈코가. 근데 여기서 더 붐따 상황 발생. 둘이 헤어진 거예요. 둘이 헤어졌는데 심지어 이 친구가 같이 살게 된 게 아니라 남자친구랑 이 스즈코랑 둘이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일본 집이 아시다시피 막 큰 편이 아니잖아요. 되게 작은 편이고 방은 2개 이렇게 따로 있다고 해도 엄청 가깝고 거실이라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좁은 집인데 둘이서 같이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남자친구한테 통해서 들었는데 나는 이 집세를 다 혼자 감당할 능력이 안 되니까 일단은 그냥 같이 살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남자친구는 진짜 좀 도라이죠. 어쩔 수 없이 이제 둘이 같이 살게 됐는데 붐따따 상황 발생. 비가 엄청 오는 날이었어요. 고양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밖에서. 이 아기 고양이들이 상자 안에 담긴 채로 비를 그거 그대로 맞으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애기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본인 방에다 두고 장을 보고 갔었나? 장을 보러 나갔었나 해서 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고양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자기 방에 이렇게 문이 열린 채로 앉아 있었는데 자기는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기분도 안 좋은데 너는 고양이를 데리고 와서 키울 생각이 없냐면서. 그래서 스즈코가 쎄해가지고 나갔는데 이미 밖에서 그 고양이들은 죽은 채로 이렇게 그냥 그 박스 안에 담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열이 뻗쳐가지고 남자친구가 없는 틈에 그 남자친구의 짐을 싹 다 밖에 버렸어요. 너 똑같이 느껴봐 이거죠. 근데 본인이 일하고 있는 레스토랑에 경찰이 온 거예요. 뭐 형사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입건이 돼가지고 면담을 하는데 거기 본인이 내려버렸던 그 사람의 가방 안에 100만 엔이 들어 있었다는 거 알고 있었냐고 물어요. 그런 건 몰랐는데요?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그 남자의 100만 엔을
버린 걸로 간주가 되어서 전과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 도입의 아주 짧은 스토리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이 100만엔이라는 아주 상징적인 소재가 나오게 됐고 23살에 빨간 줄이 그어지게 된 거죠. 근데 그러고 집에 돌아봤는데 이 스즈코네 가족은 제가 느꼈을 때는 막 그렇게 단란하고 대화가 잘 되고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이 식사 자리에 스즈코 생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스즈코한테 남동생이 한 명 있거든요. 근데 이 남동생은 학폭을 당하고 있어요. 잘 보여서 공부도 잘하고 생활을 좀 잘해서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는 게 목표인데 누나가 전과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소문도 굉장히 빠르게 나는 동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나한테 막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하고 아내는 남편한테 뭔가 불륜이라든지 그런 비스무리한 사건 때문에 이제 딱 뭐라 하는 그 아비규환의 상태로 서로 얘기를 하다가 가만히 있던 스즈코가 벌떡 일어나면서 집 나갈 거라고 100만엔이 모이면 집 나갈 거라고 선언을 해요. 콜센터 알바를 하면서 100만엔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00만엔이 모여요. 100만엔을 모아서 바닷가 마을의 음식점, 정말 바닷가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음식점에서 일을 하게 돼요. 제가 이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좀 이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물론 전과는 없지만 어딘가의 한 공간에 오래 머무르는 게 저랑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피팅 모델도 거의 4년을 했지만 진짜 한 군데에서 제일 오래 일했던 게 1년 정도고 어딘가에 오래 있으면 이게 저한테는 안정감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뭔가 불안함으로 다가와요. 이 스즈코도 영락없이 그런 상황을 맞닥뜨려요. 두 번째로 갔던 곳이 복숭아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거예요. 조건은 되게 좋았어요. 일단은 그 같이 일하는 노인분의 집에서 살게 돼서 집세도 나가지 않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 되게 귀한 거예요. 홍보를 할 생각을 이 어른들이 복숭아 소녀? 그래서 모모 여기서 사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 일을 맞닥뜨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회의를 한다고 뭐 마을회관 같은 데서 이 어른들이 다 모인 거예요. 은근히 좀 소신이 있고 터프한 스타일이라 본인 의견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여기 지역 사람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의견을 얘기하는데 기분이 상하신 어르신이 도시 사람은 이런 게 문제라면서 막 이 분위기가 과열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스즈코가 또 한 번 박차고 일어나서 저는 이거 못해요. 전 전과자예요. 이러고 나가요. 목표했던 100만엔을 채우지 못하고 또 그 지역을 떠나게 되는 일도 발생을 하는데요. 조금 슬프잖아요. 스즈코 입장에서는 전과자가 되어서 어딘가에 정착하지도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어쨌든 본인이 전과자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사실이 있으니까 전 솔직히 이렇게 살고 싶거든요. 내가 어딘가로 떠났을 때 그냥 훌쩍 떠나버려서 아예 뒤도 안 돌아보고 사는 거랑 내가 떠났지만 돌아갈 곳이 있어. 아니면 나를 만나줄 사람이 있어. 그거는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즈코도 이 남동생이랑 계속 같이 편지로 소통을 하거든요. 정말 괴롭힘을 당하고만 있다가 누나 스즈코한테 좀 용기를 얻어서 싸우고 그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뭔가 좀 복잡하지 않고 미니멀하게 살아보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려요. 제가 먹고 있는 이 수박, 드라마 제목이 수박인데요. 여름한 느낌의 드라마예요. 하피니스 산차라는 하숙집에서 되게 레트로한 감성의 하숙집에서 같이 살게 된 4명의 여자들의 이야기인데요. 이 4명 중에서도 가장 주인공이라고 할 만한 모토코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은 34살의 은행원이에요. 이 은행원에서 계속 진득하게 오래 있었기 때문에 동기들도 바바짱이라고 부르는 한 명밖에 없었고 진짜 평범하게 정말 뭐 별다를 거 없이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바바짱이랑 본인이랑 동기가 딱 2명밖에 없어서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바바짱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참치 뱃살 부분을 먹어본 적 있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아니 없는 것 같아. 나는 해외여행도 한 번도 안 가봤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얼마 뒤에 바바짱이 은행에 돈을 횡령을 해서 무려 3억엔을 횡령을 하고 도망을 간 거예요.
정말 별다를 거 없는 모토코 인생에 진짜 이게 세게 한 방을 맞은 거예요. 본인 인생에 대해서 되게 돌아보게 되는 시점이 생긴 거예요. 하숙집을 발견을 하게 됐어요. 본인이 어렸을 때, 본인도 젊었을 때 쌍둥이 여자 자매를 만나게 됐어요. 그 하숙집 바로 앞에서. 그때 아마겟돈 얘기가 나오는데 어디서 카레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 카레 냄새 어디서 나는 거야? 그런데 자매가 저기 하숙집에서 카레를 만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카레 냄새라든지 가끔씩 먹는 수박이라든지 이런 게 일상을 살아내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하잖아요. 뭔가 그런 느낌이에요. 하지만 지구는 멸망하지 않았고 20년 뒤에 2003년 여름이 되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쌍둥이 자매 중에 한 명이랑 그 해피니스 센터에서 같이 생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명이 매일 같이 식사를 하거든요. 인간적이고 이거는 약간 스포일 수도 있는데 이 바바짱이 도망을 치면서도 모토코랑 유일하게 편지라든지 어떤 짧게 소통을 해요. 몰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 거의 막판에 바바짱이 모토코를 대면을 해요. 비행기 티켓을 이렇게 슬쩍 건네면서 비행기 타본 적 없다고 그랬지? 나랑 같이 도망갈까? 도망가서 살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모토코가 이 바바짱이 되게 안쓰러워 보였던, 그래도 행령은 안 되지, 그러니까 행령을 왜 해? 끝까지 풀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외로움? 고독함? 그게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토코도 대단하다. 그걸 같이 도망을 갈 생각을 했지? 결국에는 도망을 같이 안 가게 되고 바바짱은 모토코가 이 해피니스 센터에 살면서 오늘 내가 사 가지고 갈 장보기 목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거기에 달걀, 뭐 애호박 이런 식으로 써져 있었는데 모토코가 굉장히 좋은 인사를 했다고, 마지막 인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살 목록들을 적어놓고 이거 너 다음에 올 때 까먹지 말고 사와? 이거 사와야 내가 같이 우리랑 밥 먹게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바짱이 그렇게 막 쓸쓸하지 않게 그 장보기 목록을 보면서 꼭 사와야겠네 이러고 다시 떠나거든요. 전 정말 자극적이지 않은 작품을 좋아해요. 막 이렇게 깽깽 푸슉푸슉 막 이런 거는 막 보는 것만 해도 기가 빨려가지고 보질 못하는데 그냥 되게 잔잔하고 그러면서도 울림이 있고 그래서 여름이면 수박이 생각나잖아요. 내년에도 수박이 땡기는데 이러면서 이 드라마를 찾아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설의 롱 베케이션. 이거는 그 유명한 기무라 타쿠야의 작품이고요. 저는 기무라 타쿠야의 작품을 이걸로 처음 알게 됐는데 진짜 그 시절의 편안한 감성? 되게 좋더라고요. 이 OST도 진짜 유명하잖아요. 이거는 처음에 도입부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건 정말 최악의 상황인데 진짜 최악의 상황이야 진짜. 결혼식 당일에 그 신랑이 안 와. 내가 결혼했는데 만약에 신랑이 안 와. 나는 버림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이미 실시간 다 잡아놓고 엄마 아빠 다 와 있고 내가 아는 사람들 여기 다 와 있는데 남편만 없네? 그럼 저도 잠수 탈 것 같아요. 이 남편을 내가 가만둘 수 있나? 아무튼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이 여주인공 이름이 미나미인데 미나미가 이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이 신랑이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신랑은 없고 룸메이트인 세나, 이 세나가 약간 여자 이름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기무라 타쿠야가 세나거든요. 세나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결혼 준비를 한다고 돈도 다 쓰고 돈도 없는데 어디서 지낼 데도 없고 신랑이 올 때까지 여기에 눌러 앉게 돼요. 그러면서 둘이 같이 동거를 하는 사이가 됐는데 둘이 나이 차이가 좀 있거든요. 예비 신랑이었던 사람한테 편지가 오는데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 너는 남자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만한 사람이지만 이 여자는 아니야. 근데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저는 되게 약하고 좀 징징대기도 하고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너는 진짜 뭘 해도 잘 할 애야. 넌 정말로 단단한 아이잖아. 그게 되게 서운하게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약간 이 미나미가 얼마나 진짜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결국에는 다른 여자 때문에 본인을 차고 갔다는 건데 그것도 결혼식까지 갔다는 이 완전. 근데 원래 안 좋은 일을 한꺼번에 오잖아요. 원래 직업이 모델이었는데
이제 나이도 들어가면서 점점 일거리도 줄어들고 자존심 상할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로 고민도 막 하고 있고 이제 내가 뭐 하지? 모델도 불러주는 데도 없고 그러면서 막 골머리를 앓고 있고 이 세나도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피아노 전공이에요. 그래서 연주는 진짜 기깔나게 잘하는데 항상 듣는 코멘트가 네 연주에는 감정이 없어. 슬럼프를 이제 겪게 되는 거죠. 후배를 좋아하고 있어요. 짝사랑을 하고 있는데 이제 미나미가 그거를 도와주면서 그러다가 둘이 사랑에 빠지는 거죠. 둘의 이야기이지만 저는 약간 조금 더 미나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해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본인의 입장이랑 비슷한 드라마나 이런 영화를 만나게 되면 되게 감사한 거? 위로가 돼요. 이거를 그냥 어차피 일이 없는데 막 골머리 싸매고 이러지 말고 긴 휴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 시기를 즐겨보자 이런 의미거든요. 진짜 꼭 보세요. 이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릴 영화는 유일하게 슬픈 영화예요. 아 이게 진짜 그냥 이런 눈물이 아니라 이런 영화거든요. 행복 목욕탕이라는 작품인데요. 저는 이거를 아예 내용을 모르고 어떻게 된 거냐면 뭔가 들어본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들어봤는데 뭐 내용 이런 거 전혀 모르고 행복한 얘기인가? 목욕탕? 나 목욕탕 너무 좋아하는데 막 목욕탕에서 일어나는 우당탕탕 에피소드인가? 막 이러면서 새벽에 보게 됐다가 진짜로 오열을 근데 제가 슬픈 영화를 진짜 안 좋아해요. 이거는 제가 유일하게 새드 엔딩인데도 두세 번 본 영화예요. 그만큼 스토리가 좋고 진짜 추천드립니다. 내가 울고 싶을 때 펑펑 울고 싶을 때 정말 추천드려요. 목욕탕을 운영하는 가족이 있어요. 아빠가 갑자기 집을 나간 거예요. 아무 얘기도 없이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목욕탕을 잠시 문을 닫고 엄마랑 딸이랑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엄마가 빵집 알바를 하다가 쓰러져요. 병원 검사를 해봤는데 시한부인 거예요. 6개월을 산다고 했나? 아무튼 진짜 굉장히 얼마 안 남은 시기인 거예요. 남편을 찾아야겠다. 사설 탐정을 불러가지고 남편의 위치를 알게 돼요. 이게 웬걸? 남편이 또 다른 작은 딸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다시 불러가지고 얘기를 듣는데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 딱 한 번 그렇게 얘기하죠. 하룻밤의 실수로 아이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원래 그 엄마랑 같이 살다가 이 남편한테 연락이 와서 남편이 이 집에 가게 됐는데 이 여자는 집을 나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는 딸이랑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어색하게 이 4명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집안도 진짜 특이해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하지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밥 먹고 이게 너무 큰딸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엄마가 시한부 얘기 들었으니까 정말 철없이 살았는데 이 가정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4명이서 어색한 동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진짜 눈물 흘릴 때가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큰딸이 이 친구도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진짜 심하게 당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응을 못하고 겁이 나니까 학교를 안 나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오늘 학교 안 갈래. 나 오늘 학교 안 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래 그러면 가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애를 억지로 끌어가지고 가야만 돼. 부딪혀야 돼. 이렇게 계속 푸시를 해요. 근데 이 엄마가 딱 주는 인상이 강하고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난 엄마가 아니야. 난 엄마가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너는 엄마 DNA를 가지고 있어. 내가 할 수 있으면 너도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강하게 키워요. 이거를 이겨내길 바랬던 거죠. 그래서 이걸 맞닥뜨리고 학교폭력에서 벗어나요. 여기부터는 큰 스포니까 혹시 보실 분들은 안 듣고 싶은 분들은 그냥 건너뛰기를 하시고요. 근데 정말 이렇게 키운 딸이 큰딸의 생일 때마다 이 홍게를 택배로 보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당연히 딸은 만나본 적도 없고 그냥 뭐 엄마랑 아는 사이인가 보다. 이 게로 유명한 지역으로 이 엄마랑 그 큰딸이랑 새로 들어오게 된 아이랑 3명이서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게를 이제 파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 종업원이 청각장애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수화로 소통을 하시는데 같이 밥을 먹고 차를 타고 떠나려고 하는데 엄마가 너는 여기 있어. 사실 저 사람이 너 엄마야.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 남편이 문제야 진짜. 남편이랑 원래 그 남편이랑 이제 젊었을 때 또 이렇게 하게 됐는데 아이가 생긴 거예요. 이 여자는 떠났는데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낳았는데 아기 울음소리를 듣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키울 수 없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엄마한테 아이를 그냥 맡기고 간 거예요. 편지만 쓰고. 그때부터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자기 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큰 딸도 남의 딸, 둘째 딸도 남의 딸. 이 딸한테도 가기 싫어. 얘기하러 가기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서 이걸 부딪혀야 돼 이러고 원래 엄마랑 계속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아 근데 이게 진짜로 너무 슬퍼요. 남편이 완전 개차반이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고 여자의 소원이 이집트에 가보는 거라고, 가서 피라미드를 보는 거라고 했는데 그 소원 들어주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아내가 죽을 때가 되니까 그게 되게 미안한 거죠. 나무로 본인이 제작해가지고 피라미드를 만들어요. 그거라도 보라고. 엄마가 병세가 좀 심해져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새벽에 한번 창가 쪽으로 나와서 밖에 좀 볼래? 이래서 밖에 보니까 본인한테 도움을 받았던 그 딸들을 비롯해서 그 아빠도 그렇고 이 같이 만났던 인물들이 인간 피라미드를 만들어요. 막 부들부들 떨면서 그러면서 이 남편이 지금도 약간 눈물 나가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꿋꿋하게 버텨서 우리 가족 잘 지켜낼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여자가 몰래 막 숨어서 울면서 죽기 싫어 막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여운이 오래가는 영화예요. 그리고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랑할 만한 상대를 사랑하는 건 쉬운데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상대를 사랑하는 건 정말 어려운 거다. 그래서 이 여자의 인생이 되게 대단하고 존경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울림이 진짜 큰 영화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드라마인데요. 마지막은 나기의 휴식이라는 작품이에요. 나기라는 인물은 직장인인데요. 남의 눈치를 진짜 많이 보고요. 소극적이고 본인 의견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좋은 거 같네. 그렇네. 이런 인물이에요. 여자 동료들 사이에서도 본인을 빼놓고 이렇게 톡방을 맞는다든지 같이 모임을 한다는 것도 알게 되고 본인 욕을 하고 있는 것도 알게 돼요. 충격을 받아요. 악성 곱슬 그냥 이렇게 그냥 조금 펌이 있는 정도도 아니고 빠글빠글한 이거를 매일 정성스럽게 이거를 매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인 즉슨 이 나기가 그래도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 회사에서 잘 나가고 인기 많은 남자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이 남자친구는 굉장히 언변이 좋고 사회성이 좋은 인물이었어요. 본인이랑 비밀 연애를 하고 있는 사이인 거죠. 이 사람이 나한테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 소식을 알리는 때가 오면 이 상황이 바뀔 거야. 이 여자들도 나한테 부러워하고 엄청 위안을 삼는 인물이에요. 근데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는데 회사에서 그때가 야근했을 때였나? 어디 회의실에서 막 남자 동료들끼리 얘기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본인에 대한 뒷담이었는데 남자친구가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나기는 뭐라고 했더라? 결혼까지는 아니라고 했나? 아무튼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 듣고 나기가 과호흡이 와서 그때 이러면서 쓰러져요. 그리고 그렇게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떠나고 싶어서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정성 들여서 세팅했던 머리도 이 남자친구가 그 머릿결을 좋아해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이유도 사라졌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모르는 동네에 가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냥 일상생활에 지쳐서 떠난 것도 아니고 진짜 큰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본인의 성격을 뒤바꿀 만한 일이 일어난 거여서 있는 맨션이라 해야 되나? 거기에 있는 인물들이랑 같이 부딪히면서 우당탕탕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도 말도 못하고 그 옆집에 또 카사노바 같은 클럽 DJ
또 만나게 돼서 그 사람이랑도 사랑에 빠져서 완전 페인처럼 살게 되고, 원래 사귀었었던 그 남자친구도 나기를 찾으러 와요. 삼각관계도 있는데 서브 남주도 너무 좋고 메인 감주도 너무 좋고 너도 아니야 뭐 이런. 그래서 거기까지 설렐 일은 없고, 이 낙이라는 인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결말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 저도 조금 그런 게 있거든요. 그냥 뭔가 내가 불편한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웃는 경우 있잖아요. 이러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나도 좀 의견을 좀 현명하게 표출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렸던 작품들이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뭔가 좀 잔잔하면서도 본인 인생에 좀 회의감을 느끼는 시기, 그걸 좀 잘 이뤄내보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여름이 주는 그 계절의 푸릇함과 더위는 뭔가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오히려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지?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인생의 힘든 어떤 골짜기를 만나게 됐을 때 진짜 힘든 일을 피한다고 피해봐도 어쩔 수 없이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마치 이 무더위처럼. 녹아들지 말고 같이 즐겨보자. 수박 먹고 좋은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다시 보고 싶은 작품들이 너무 많은데, 백마른 걸 스즈코는 한 번 더 봤고, 이번에도 진짜 보시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작품들이어서. 올 여름도 진짜 덥다고 하잖아요. 될 수 있는 대로 피할 수 있는 더위는 피하시고, 피할 수 없는 더위라면 시원한 수박 얼음 동동 띄워서 파채 만들어서 드시면서 또 이 작품들 한번 감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